안녕하세요. 예. 자, 좋은 아침입니다. 예. 또 주공공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48페이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정비법 얼른 끝내고 건축법 들어가겠습니다. 자, 148페이지입니다.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이 뭐라고 그랬어요?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처분을 미리 정한 계획이었죠.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계획 작성하고 이제 인가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인가 절차 있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자, 관리처분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하죠. 근데 관리처분계획은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겁나 중요하다. 그래서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할 때는 관계서류를 몇 일 이상 공람시키라고요? 30일 이상 공람시켜서 의견을 들어라. 그죠? 그러면 공람, 30일 이상 공람시키는 거 우리 정비법에서 두 개 있었죠. 뭐 있었어요? 정비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은 30일. 그래서 기본계획하고 사업시행계획은 공람이 몇 일이었어요? 기본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은 14일 이상 공람했고, 그리고 정비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30일 이상 공람했다. 기사는 14일, 정관은 30일 이상 공람.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관리처분계획 작성해서 인가 신청하기 전에 공람했어요. 그럼 인가를 받아야겠죠. 누구한테 인가 받아요? 정비법은 누구냐 그러면 누구라고 그랬어요? 시장, 군수 등. 시장, 군수 등은 시장, 군수구청장이죠. 그러면 인가 신청이 있으면 시장, 군수 등은 몇 일 이내 인가 여부를 결정하라고요? 30일 이내. 여기도 30일 이내. 인가 신청할 때 아까 공람 30일 이상, 그리고 인가 신청이 있으면 시장, 군수 등은 30일 이내 인가 여부를 결정 통보한다. 그런데 30일이 하는데 2번에 보니까 다음의 경우는 타당성 검증이 있으면, 그때는 타당성 검증이 있으면 60일 이내 인가 여부를 결정해라.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30일인데 관리처분계획에 타당성 검증이 있으면 60일 내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뭐 어떤 경우에 인가에 앞서서 타당성 검증을 합니까? 평가기관에 의해서 이 관리처분계획이 타당합니까? 라고 검증을 받으래. 검증을 받는 사유는 박스 안에 있죠. 박스. 사업비가 몇 퍼센트 이상 늘어나요?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한다.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한다든지, 그리고 조합원이 분담해야 될 규모가 얼마 이상 증가한다든지, 20% 이상 증가한다든지, 그리고 요청합니다. 얼마 이상 요청해요? 5분의 1 이상이. 작년에 여기를 10분의 1 이렇게 출제했어요.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 시장, 군수 등에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사업비가 10% 늘어나거나 분담 규모가 20% 늘어나거나 5분의 1 이상이 요청을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럴 때는 타당성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는 이제 공공기관에다가 시장, 군수가 검증합니다. 뭐 토지주택공사라든지 한국부동산원 이런 데다가, 그러면 이때는 인가를 60일 내에 하더라.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인가했으면 고시하겠죠? 고시한다. 자, 그렇게만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요? 어떻게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시장군수들이 그래 주라 라고 했잖아요. 인가 고시가 있으면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 비로소 사업을 해야겠죠? 자, 사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이제는 어떻게 주겠습니다 했으니까 철거하고 이제 이쁜 건물 이렇게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질 때. 그러면 이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사업 시행하겠죠. 그래서 인가 고시가 있으면 첫 번째, 건물이 철거된다. 그래서 우리 재개발 재건축에 건물이 철거되는 것은 언제 철거된다고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으면 철거돼요. 인가가 있으면 철거돼요. 비로소 이제 사업을 시작한다는 얘기죠. 근데 인가 전이라도 철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 어떨 때 있다고요? 붕괴 등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또는 우범지대와 우려가 있대. 우범지대 우려가 있으면 시행자는 건축물 소유자 동의와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서 철거할 수 있더라. 이렇게 철거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철거하고 사업하려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장 주된 효과는 관리처 인가고시가 있으면 가장 주된 효과는 이제 다 나가야죠. 이제 다 나가야, 철거하려면 다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주된 효과는
사용수익이 정지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사용수익이 정지된다. 이제 다 나가야 돼. 한마디로 말하면 방빼. 이제 다 원주민이든 세입자든 다 이제 나가야 됩니다. 근데 법에다가 방빼 그러면 너무 거칠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수익이 정지된다. 그러면 기존 토지건축물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는 것은 관리청기 인가고시가 있으면 사용수익이 정지돼요. 근데 언제까지 사용수익이 정지된다는 거예요? 건물 다 지면 분양받을 대지와 건축물로 소유권을 이전시켜주겠죠? 그러면 이전하고 이를 고시하겠죠?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왜 이전고시 다음 날은 분양을 신청한 여러분들이 이 토지건축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니까. 그러니까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사용수익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만 체크하시면 되겠고. 다만 동의를 얻었다거나 손실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으면 그러하지 않다. 사용수익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수익이 정지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용익권자, 사용수가 없던 사람들 다 나가야 되니까 용익권자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용익권자 권리 조정이 발생하겠죠? 자, 용익권자는 사용수가 할 수 없으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지상권 등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죠? 예,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이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용수익이 정지되니까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면서 전세금 돌리도, 보증금 돌리도라고 금전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여기서 용익권자는 누구한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예, 시행자, 조합한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반환 청구권은 시행자에게 할 수 있죠. 근데 원래 시행자가 갚아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갚아줄 의무가 있어요? 원래는 소유자가 갚아줄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행자는 누구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겠어요? 시행자는 토지등 소유자에게 구상권 행사하겠죠. 근데 토지등 소유자가 돈 없다 그러면서 배를 딱 내미네. 배 내밀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째요? 째면 안 되고. 굉장히 과격하시네. 배를 압류하셔야지. 압류. 토지등 소유자에 기속될 대지와 건축시설을 압류합니다. 그럼 압류하면 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했다는 말은 임의경매 청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용수익이 정지되니까 이런 용익권자 권리조정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뒤로 넘겨보세요. 자, 관리처분계획은 아까 이게 가장 중요한 효과가 사용수익 정지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다른 법률에 의한 계약기간이 문제될 거 아니에요. 민법의 지상권, 전세권의 존속기간이라든지 또 주임법, 상임법에 있는 최단 임대차 계약기간 이제 충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가르마 타줬죠.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계약기간 규정은 적용한다고요? 배제한다고요? 적용하지 않겠다. 그래야 충돌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계약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으면 건물이 철거되고 사업되는구나. 그러니까 사용수익이 정지되고 용익권자 권리조정이 발생하고 다른 법률에 의한 계약기간 규정이 배제돼야겠구나. 이렇게 딱 묶어서 정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만 보시고요. 자, 밑에 4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이 부분입니다. 관리처분은 말 그대로 관리하고 처분한 거예요. 나중에 다 지어지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해야겠죠. 그래서 밑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 가봐요. 자,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인수. 최근 31회 때, 31회 때 계속 물어보는데, 자, 여러분,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차이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가 재개발 지역이다. 그럼 재개발에서는 새 건물이 들어설 때 이 단지 안에는 뭣도 들어선다고 그랬어요? 재건축은 임대주택이 들어서지 않지만 재개발 지역에서는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 공급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 조합이 여기 임대주택을 지었어요. 지어가지고 임대주택을 좀 가져가세요라고 인수를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누구한테 요청할 수 있어요? 조합이 임대주택 지어서 임대주택 좀 가져가세요라고 인수자에게 요청하는데 누구한테 요청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정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LH한테 토지주택공사 등에게 인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인수 요청하면 누가 우선 인수하라는 얘기예요?
정부가 먼저 우선 인수해요? 아니면 지자체가 해요? 아니면 LH가 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자체가 먼저 인수해야겠죠? 그래서 우선 인수자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우선 인수한다. 그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진하게 표시된 것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조합이 요청하면 인수자가 인수를 하는데 그때 요청이 있으면 지자체가 우선 인수한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여기가 뭐 지자체가 이제 인수를 했다든지 정부가 인수를 했다든지 또 뭐 만만한 LH가 인수를 했다든지 이제 인수를 했어. 그러면 인수했으면 자, 이 임대주택을 경우에 따라서는 이 요청이 있으면 이 인수한 인수자는 이를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해 주래. 누구한테 그러라는 얘기일까요? 그래서 3번에 보니까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주택공사 등은 그 안에 있는 세입자, 이 안에 세입자가 살았을 거 아니에요? 세입자와 그리고 대령이 정하는 면적 이하. 이제 가로 안에 보니까 토지를 갖고 있긴 있는데 토지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를 소유한 자나 또는 주택을 갖고 있긴 있는데 4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을 갖고 있는 자가 자 이런 요청이 있으면 그 임대주택을 인수한 인수자는 그들에게 어떻게 공급해 주라고요? 인수한 임대주택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해 줘라.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뭐예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란 반값 아파트죠? 반값 아파트.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은 자기들이 갖고 주택만 분양해 주는 것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죠. 그러니까 이런 주택을 이렇게 요청 있는 이들에게 공급해 주라 이런 이야기죠. 자, 이게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인수입니다. 그 작년에 2번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살짝 무구가 보였던 게 밑에 지분형 주택이에요. 그래서 지분형 주택도 좀 개념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분형 주택이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과 분양 대상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지분형 주택이라고 해요. 공동 소유하는, 누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지분형 주택이라 한다고요? 토지주택공사 등과 분양 대상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지분형 주택입니다. 근데 자, 이런 지분형 주택의 규모는 얼마 이하에 돼요?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소형주택을 토지주택공사 등과 분양 대상자가 공동으로 일정 기간 소유한다는 이야기예요. 지분을 갖고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면 이때 공동 소유 기간은 누가 정하냐면 시행자가 지금 토지주택공사 등이거든요. 시행자가 몇 년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고요? 10년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그러면 이 시행자, 토지주택공사 등과 분양 대상자가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데 이런 지분형 주택을 공동 소유할 수 있는,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분양 대상자는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나 다 같이 공동 소유하는 거 아니고 다음에 자여야 한다. 그래서 세 번째 박스 안에 보니까요. 이 소유, 세 번째 지분형 주택의 분양 대상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나오죠. 어떤 요건? 첫 번째,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 건축물의 가격이 주택의 분양가격 이하에 해당하는 사항. 분양가격 이하로 영세 토지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실제 당해 지역에서 몇 년 이상 거주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2년 분양가격 이하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실제 2년 이상 거주하고 그리고 당해 지역에 철거되는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돼. 이 사람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대사 이런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하고 시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무슨 주택이요? 지분형 주택이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문구가 살짝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정리를 딱 해놓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겨보시면 공사 완료 분양 처분 나왔습니다. 자, 이제 건물 다 지었어요. 건물 다 짓고 이제는 이제 건물 다 지었어. 철거하고 사업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쁜 이런 건물 지었어. 그럼 지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시행자가 건물 다 금방 공사 끝나버렸어. 다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준공인가를 받아야 되겠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절차 봅니다. 예, 거기에 있는 시장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는 이거 사용하려면 준공인가 받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준공인가를 받아? 우리 정비법은 누구냐? 그러면 누구라고 했어요? 시장군수 등이 준공인가권자예요. 정비사업은 독립사업이잖아요. 우리 개발법은 지정권자 그랬는데 정비법은 시장군수 등. 그래서 시장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군수 등에게 준공인가를 받아라. 그러면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런 LH도 공사를 다 끝내 시행되어 있으면 준공인가 받아야 안 받아요? 방금 전에 시장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는 받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택공사 등도 원래는 받겠죠? 받아요. 근데 다만 이 주택공사 등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받았다면 그때는 시장군수 등에게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봅니다. 원래는 주택공사 등도 받아야 돼. 시장군수 등이 아닌 자는 시장군수 등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LH등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했다면 준공인가를 받은 것을 본다. 자, 그러면 시장군수 등이 시행자일 때는 자기가 자기한테 뭐 셀프 인가는 안 받겠죠? 인가권자가 시장군수 등이니까. 그러면 인가 신청이 있으면 시장군수 등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준공인가란 말은 이거 준공검사 해주세요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군수 등은 준공검사 실시해서 뭐 한다고요? 준공인가하고 그 목차만 딱딱 하면 돼요. 준검사 실시하고 준공인가하고 그리고 공사가 끝났습니다라고 공사 완료를 고시한다. 그래서 준공인가하고 시장군수 등이 공사 완료를 고시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끝나는 거죠. 공사 완료 고시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럼 원래 준공 여러분은 어때야 돼요? 이거 사용하려면 준공인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준공인가 전이라도 사용허가 해줄 수 있을까요? 지정이 없다면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 준공인가 전에 사용허가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밑에 목차가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도 할 수 있다. 자, 그 정도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5번. 양걸 5번이 참 잘 나왔죠? 그러면 준공인가가 되고 그리고 이를 고시가 되면 어떤 효과 발생합니까? 자, 준공인가, 시정군수 등이 준공인가하고 공사 완료를 고시했잖아요. 그러면 준공인가 됐다면 단위 끝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준공인가 고시가 있으면 그 다음 날에 이 다음 날에 정비구역은 해제된 걸로 본다.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 해제된다는 이야기예요. 해제 나오면 시료 해제 나오면 다 다음 날이었잖아요. 우리 개발법에서도 그랬잖아요. 목적 입분이 딱이 만들어서 해제될 때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개발구역 해제됐고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해제된다. 그죠? 그러면 우리 정비사업도 지금 관리 처분계획 방식을 배우고 있지만 실은 뭐 수용 방식도 있고 환지 방식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방식에 의해서 사업이 끝나면 준공인가고시 다음날 정비구역 해제되는 것이고 가로 안에 관리 처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언제 이 정비구역 해제되냐면 아직 관리 처분계획은 나중에 준공인가 받아도 교환해줘야 되잖아요. 아직 할 일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이 수립된 경우는 소유권 이전고 시 다음날 해제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관리처분 계획 방식이 아닌 경우는 준공인가고 시 다음날. 그런데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소유권 이전고 시 다음날 해제된다. 그래서 해제된다. 그러면 이제 이 해제가 되면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조합도 같이 해산됩니까? 해제되면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조합도 같이 해산되나요? 조합은 남아서 사후 처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조합도 같이 없어져 버리면 누가 사후 관리를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 해제는 조합 존속에는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주지 않는다. 조합은 계속 남아있다는 이야기예요. 해제됐다고 조합도 해산된다 그러면 안 되죠. 그 부분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이런 일반적인 방식으로 끝나면 준공인가고시가 되면 다음날 해제되지만, 자, 이제 우리는 지금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으면 이제 준공인가고시를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공사 다 끝났으니까 나눠줘야 되겠죠. 이제 나눠주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자, 이제 그 절차가 갑니다. 예,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고 준공인가고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행자는 이제 뭐 합니까? 시행자는 공사 완료, 시정군수 등의 공사 완료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나눠줘야 되니까 확정 측량과
분할 절차를 거쳐서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적에 이미 여기 관리처분 누구 주겠다라고 다 약속됐잖아요. 관리처분계획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분양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고 분양받을 대지와 건축물로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그죠? 소유권 이전합니다. 소유권 이전했으면 시행자는 뭐 하나고? 시행자가 이전했으면 이를 공고에 고시하래요. 그러면 관리처분계획은 이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아까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 해제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공부에 이전 통지하고 그리고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리고 공부에 고시합니다. 그러면 고시하고 시정고시에게 보고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익권 이전 고시가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이게 이제 뭐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환지방에서 환지 처분의 효과가 똑같은 거잖아요. 교환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분양 처분의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리처분기 분양 처분을 미정한 것이니까. 그러면 효과 어떤 효과 발생하겠어요? 시행자가 분양받을 대지와 건축물로 소유권 이전하고 고시했어요. 그럼 이게 환지처분 공고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시행자가 우리 개발법에서는 환지처분 공고하면 다음날 막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어떤 역사가? 다음날 우리는 취득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행자가 소유권 이전하고 고시하면 이전고시 다음날 이 분양 신청한 대지 건축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하고 환지처분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전고시 다음날 취득한다. 분양 신청한 여러분들은 분양받은 대지와 건축의 소유권 취득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날 취득한다. 분양처분 효과. 이전고시 다음날 취득한다. 그러면 제한물권도 옮겨질까요? 아니면 정전토지 건축물에 있던 제한물권도 옮겨질까요? 아니면 옮겨야 할까요? 등기된 권리들도 분양받을 대지와 건축물로 설정된 걸로 본다. 그죠? 다음날 취득하고 제한물권도 설정된 걸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반지 처분하고 똑같구나.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 이 분양받을 땅에 대한 여러분이 101동 자 여기 501호 이미 받기로 했거든요. 이 101동 501호의 소유권 취득은 언제 된다고요? 시행자가 소유권 이전하고 공부에 고시하면 다음날 취득한다는 이야기죠? 다음날 취득해. 근데 다음날 취득하지만 여러분 소유권 취득과 상관없이 시행자는 뭘 해줘야 돼요? 여기에 있는 이 건물은 영희 엄마 겁니다라고 뭘 해주라고요? 등기해줘라. 여러분이 등기하는 거 아니에요. 시행자가 등기를 합니다. 이전의 등기. 이걸 우리는 환지 방식의 환지 등기죠? 분양 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환지 방식에서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으면 여러분 다음날 소유권 취득하지만 시행자는 자기가 공고하고 매들이네 영희 엄마 거, 순이 엄마 거, 또리 엄마 거, 병식이 엄마 거 등기해 줬어요. 환지 방식에서는 매들, 환지 처분 공고하고 매들이네 시행자가 환지 등기했어요. 14일 이내 환지 등기했죠. 근데 정비법은 언제? 정비법은 성질 급해요. 언제 하라고? 지체 없이 하래. 지체 없이. 지체 없이가 언제입니까? 아무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 지체 없이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했으면 자기가 이전하고 고시했잖아요. 이전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등기합니다. 자, 그래서 행정청 시정군수 등이면 촉탁에 의해서 그리고 시정군수 등이 아닌 조합 같은 경우는 신청해서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시행자의 이 등기가 있을 때까지 여기서도 여러분은 등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타 등기 할 수 없다. 시행자의 등기가 있을 때까지 저당권 등의 이런 등기를 할 수 없더라. 그래서 환지 방식의 환지 처분 효과 똑같잖아요. 이런 분들 똑같아요. 다음날 취득한다는 거. 어차피 교환하는 건 똑같으니까. 토지를 받느냐, 건물을 받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교환하는 의미는 똑같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날 타 등기 제한합니다. 여기는 예외 규정도 없어요. 그래서 이전 등기하고 다음날 이 시행자의 등기가 있을 때까지 다른 등기를 우리는 할 수 없더라. 저당권 등의 이런 등기를 할 수 없더라.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또 하나 뭐 볼까요? 이제 교환하면서 내가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죠. 과부족분에 대해서 금전으로 정산하는 게 뭐예요? 청산. 내가 종전에 토지 가지고 있었는데 이 토지 교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액이 A가 1억 5천이었어요. 1억 5천이었는데 여기 101동 3억짜리 이렇게 조합원 분양가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를 내야 돼요?
1억 5천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B는 종전자산의 권리가액이 5억인데 여기에 24평 아파트 3억짜리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B는 얼마를 받아야 돼요? 2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교환하면서 과학 부족분에 대해서 금조 정산이 청산인데 이 청산을 언제 합니까? 원래는 언제예요? 사전 청산해요? 사후 청산해요? 원래 항상 청산은 사후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아까 소유권 이전하고 고시한다고 그랬죠?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청산금을 징수 지급합니다. 그런데요. 실무사학은 우리가 사후에 안 하는 것 같아. 이 차액만큼 중간에 내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예외가 있죠. 자, 두 번째,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어야 되는데 밑에 분할징수 지급 나왔죠? 정관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분할징수를 정하고 있거나 또는 총의 의결을 거쳤다면 우리 관리처분계획이 분양가격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이 관리처분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는 이 사이에 원래 이전고시 후에 청산금 징수 지급해야 되는데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의 의결을 거쳤다면 관리처분계획부터 소유권 이전의 이 고시 사이에 뭐 할 수 있다고요? 분할징수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차익만큼 중간중간 여러분이 정산을 하는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원래는 나중에 사후에 청산해야 되는데 관리청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의 고시 사이에 분할징수 지급할 수 있다. 어떨 때는 정관에서 정하거나 총의 의결을 거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딱 체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 보면 4번입니다. 자, 청산금 징수하려고 그래요. 징수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1억 5천이고 1억 5천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주고 있어. 예, 그러면 시행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직접 강제징수할 수 있나요? 시정군수 등인 시행자는 직접 강제징수하겠죠. 그런데 시정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는 강제징수를 위탁해야겠죠. 위탁 누구한테? 시정군수 등한테. 그럼 여기서도 위탁 수수료 몇 퍼센트 수수료? 4% 수수료를 지불해라. 그리고 청산금 지급하려고 그래요. 여기 B한테 2억 주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 수령 거부하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공탁할 수 있다. 다 똑같은 거예요. 환지 방식에 청산하고 똑같습니다. 공탁할 수 있다. 여러분들. 그리고 청산금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몇 년간 행사하자면 소멸해요. 청산금의 소멸시효, 개발법, 정비법 다 언제? 5년간 행사하자면 공법상 채권이니까 5년간. 그런데 언제부터 5년간 행사하자면 소멸해요. 여러분 언제 소유권 취득했어요? 아까 관리청의 소유권 취득은 시행자가 소유권 이전하고 고시하면 다음날 취득했죠. 그래서 청산금은 언제부터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이전고시 다음 날부터 이전고시가 있는 날 그러면 안 되고 다음 날부터 다음 날 이 소유권 취득한다고 했으니까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자면 소멸한다. 그래서 이전고시 있는 날부터 아니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자면 소멸한다. 청산금의 소멸시효 5년입니다. 자, 청둥 오리 그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이 청산금에 대한 물상대의도 인정될까요? 자, 여기 있는 B가 받을 청산금이 2억이 있다고 있잖아요. 2억. 그죠? 근데 B 종전 토지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B가 받을 청산금을 압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의권이 인정된다는 이야기요. 물상대의가 인정되더라. 그러면 물상대의가 인정되는 것은 저당권에 대한 물상대의가 인정됩니다.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청산금을 압류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물상대의까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비법은 이 정도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비법은 분양처분 효과, 그리고 관리청계 효과 이런 내용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